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이렇게 스탠스를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위로 뚫리면은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이겠죠? 반면 채권은 어떨까요? 그럼 주식 하시는 분 주목하지 마? 아닙니다. 자, 답 드릴게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거 알려드렸네요.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냐면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새벽에 연준 미팅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다수의 우리 마생투 구독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오늘 결과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채권 투자, 연준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채권 투자의 어떤 힌트를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메시지는 연준 미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다. 노동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연준 미팅을 항상 해석할 때는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연준의 발표문이나 파월 의장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해석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해야 될 프레임워크는 이걸 좀 알고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뭐냐면 연준은 두 가지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더라. 하나는 물가 안정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완전 고용의 목표가 있더라. 그런데 이게 방향이 반대편 리스크를 안고 있더라. 즉 금리 인상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물가는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반면에 노동시장은 안 좋아질 리스크가 커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제 브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은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물가는 잡히지만 반대로 노동시장은 깨질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아주 사실 좀 간단한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아직 물가가 안 잡히고 물가가 아직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은 연준은 어떻게 해요?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더 나빠질 것 같거나 점진적으로 나빠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네? 내가 목을 너무 세게 잡았네. 이제 목을 좀 풀어줘야겠네. 즉 금리 인하를 얘기할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연준 미팅을 바라볼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더 고민하냐 아니면은 노동시장이 나빠지는 걸 더 고민하냐를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전 미팅과 달리 이번 시장에는 뭘 더 고민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많이 고민했는데 이번에 확연히 이쪽 깃발 올리죠. 뭐예요? 노동시장 리스크를 걱정하면서 멘트가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리스크를 연준이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가 연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딱 우리가 패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유료 리서치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료 리서치를 보고 있는 게 BCA라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고, 참고로 이거 수천만 원 하는 유료 리서치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저희 자문 고객을 위해 쓰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여기 헤드라인만 우리 자문 고객들한테 좀 공유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7월 연준 미팅을 좀 여기 요약 서머리를 해보니 어떤 내용이냐, 당연한 얘기지만은 연준이 이번에 이번 달까지는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그러나 파월 의장이 아마도 9월 달에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준비를 했다. 여기 보면 티업이라고 돼요. 티업. 저도 사실 이 단어를 좀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티업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골프 치잖아요. 골프를 우리 티라고 하잖아요. 티를 이렇게 딱 세팅을, 치기 전에 골프를 딱 공을 얹기 위한 티를 세팅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파월 의장이 드디어 공을 치려고, 금리 인하랑 골프공을 치려고 딱 이제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그 내용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 요번에 연준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오피셜 공식적인 어떤 스테이트먼트 발표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 정리를 하면은 연준이 일반 시장과 소통하는 방법은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 발표문, 두 번째 프레스 컨퍼런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연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딱 보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여기 적혀 있죠. 자, 이제 이전 미팅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하지 않고, 요게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이전 미팅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강조를 굉장히 좀 약하게 했고, 반면에 뭐에 힘을 줬냐면은 employment data, 즉 노동시장에서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강조했겠어요?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 하는 메시지 뭐예요? 그럼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메시지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 듀얼 맨데이트,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중에서 앞으로 연준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거는, 고민하는 지점은 물가가 아니라 노동시장이다. 이거는 마쌤이 계속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방향 얘기를 드디어 연준이 포커스를 하네요. 근데 저는 연준이 현재 외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연준이 앞으로 더더욱 노동시장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아무튼. 자, 일단은 오늘 연준 발표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연준 영문 발표문이거든요. 우리가 영어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딱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여기가 그 직전 발표문과 이번 발표문이 차이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요 차이를 보면은, 여기서 어떤 정책의 스탠스가 변화하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자, 먼저 보면 잡 마켓,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remain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다? 슬로우해진다라고 연준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업률 관련해서는 그때만 해도 그냥 remain 잘 관리되고 있다는데 이제 rise, 실업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물가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have easy, 물가가 그냥 좀 빠지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표현했어요? considerable, 엄청 빠지고 상당히 물가 우려가 약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 영어 센텐스가 많은 얘기를 갖고 있는 딱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지난달보다도 좀 더 우려감의 어떤 센텐스가 추가되었고, 물가 관련해서는 이전보다 물가 둔화가 더 많이 물가가 상당 부분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요 문장만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보더라도 연준이 어떤 생각하는지 이미 다 결론 딱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 인플레이션, 2% 타겟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요 내용은 좀 자세한 얘기라서 요 내용은 좀 뒤에 비교할게요. 자, 볼게요. 6월 달에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한 뭐였죠? 두 가지 맨데이트가 뭐였죠? 완전 고용, 인플레이션 2% 타겟인데, 6월 미팅 때 FOMC 발표문을 뜯어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자, 다 생각하고,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아직 많이 좀 생각해야 돼. 이런 문구를 했었는데요. 이번 줄라이인가요? 줄라이 미팅에는 자세히 보세요. 이거의 디퍼런스. 이때는 고용 얘기 1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Attentive to the risk. 보스 사이드. 듀얼 맨데이트의 보스 사이드래요. 보스 사이드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employment. 그죠? 이번 같은 경우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연준이 고용 부분을 고민한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연준이 소통할 때 하나는 발표문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두 번째는 연준 의장의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는데,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파월 의장이 기본적으로 좀 전에 그 했던 그 발표문과 상당 부분 뭐 비슷한 코멘트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양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첫 번째, 이 양반이 의장 얘기가 뭐니까 지금 그 듀얼 맨데이트의 양쪽 모두의 리스크를 언급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6월 달만 하더라도 무슨 리스크만 언급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만 언급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 인플레이션인데, 이제는 인플로이먼트, 고용까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까지가 오피셜한데 좀 더 그 다음 이 양반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별로 신경 안 쓴다. 딱 나와 볼게요. 6월 달로 돌아가면은 6월 달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6월 달에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할 거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 스피치에서는, 오늘 스피치에서는 노동시장이 단단하다는 얘기를 이제 빼버렸어요. 즉, 이제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앞 슬라이드 있지만은 이제 물가 부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원래는 연준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연준은 두 가지 맨데이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과 앞으로는 이 우선순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고용으로. 왜?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잡힐 거고. 그래서 고용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연준이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앞에 워드도 있지만은, 바뀐 거는 뭐 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연준이 이제 실업률 올라가는 거를 좀 표현이런데 이제 무시 못하는 상황.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답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가 6월 달에 연준이 발표한 연준 점도표 내용입니다. 연준이 점도표를 내용을 보면은 실질 GDP, 실업률, 그리고 물가 관련되어 있는 목표치, 그리고 연말까지 연준 금리 타겟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자주 드린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연준 점도표는 무지 중요합니다. 연준 점도표를 보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의도를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연준은 뭘 원할까요? 연준은 하드 랜딩 원할까요? 소프트 랜딩 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소프트 랜딩을 원하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연준 점도표상에 나와 있는 연말 타겟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소프트 랜딩의 타겟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실업률 한 2%,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한 2% 유지되고 실업률 금년에 4% 그리고 4.2 정도에서 캡이 씌워주고, 그러니까 4 내지 4.2의 캡이 씌워지고, 그리고 물가는 2% 중반대로 관리되는 거. 정리를 하면은 연준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거는 실질 성장률 2%, 그리고 물가는 2% 중반대, 그리고 실업률은 4% 초반대에 관리되는 게 연준의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은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겁니다. 금년에 5% 초반 정도까지 내리면은 요 정도 달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적정한 캡의 실업률은 4% 초반이구나. 그죠? 4% 초반이구나.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볼게요. 여기 롱거런 실업률 지표를 보면 여기가 롱거런이거든요. 보면 최근에 4에서 조금 올려서 지금 4.2까지로 장기 실업률 타겟이라기보다도 캡을 씌워놨는데, 이게 현재 실업률입니다. 작년에 1월달, 4월달 3.4 찍고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왔어요? 4.1까지 왔어요.
중장기 타겟하고 있는 실업률 목표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이 이렇게 스탠스를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연준이 실업률을 가지고 이제 실업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실업률 4.5, 4% 후반대 넘어가면은 연준은 이 하드랜딩 시나리오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내려야 될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실업률을 매니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연준이나 연준 발표문을 주목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연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노동시장 주목하십시오. 노동시장. 자,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밤 인플로이먼트 시츄에이션 레포트가 이번 주 금요일 밤에 발표되거든요. 이게 지난밤에 발표된 연준 미팅 스테이트먼트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채권하시는 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노동시장이다. 그럼 주식하시는 분 주목하지 마? 아닙니다. 주식하시는 분도 노동시장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 한 달에 한 번씩 그 노동시장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노동시장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뭐 난판 페이롤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실업률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거 알려드렸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견해는 어떤 겁니까? 이번 달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 6개월, 1년을 본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 실업률이 4% 초반대가 상방으로 뚫릴 것 같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쌤이 제가 생각하는 왜 실업률이 4%대 초반에 연준도 목표가 전도표에 4% 초반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한 6개월, 1년 뒤에 4% 초반대에서 실업률이 관리가 안 되고 위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라면 논거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제 수차례 이 베버리지 커브를 갖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베버리지 커브는 이런 거죠. 자, 보면은 일자리가 이렇게 베이컨시 레이트는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자리와 실업률이 반비례 관계란 게 이 베버리지 커브거든요. 즉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과거의 속성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2년부터 해서 이렇게 잡페이컨시가 높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실업률이 4% 언더에서 관리되었어요. 이렇게 4% 언더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건 아주 과거와 다르게 특이사항이죠. 특이사항인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특이사항인데 이렇게 실업률 4% 아래에서 관리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노동시장의 환경이 비포 코로나로 거의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동시장이 조금 더 일자리 줄어들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과거처럼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회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이런 어떤 노동시장 여건이 거의 해소가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걸 갖고 설명할 거냐면은 어제 발표됐던 JOLT Job Opening, Labor Turnover 같고요. 자, 볼게요. 헤드라인 이렇게 써. 레이버 디맨드가 굉장히 위크해지고 있다. 레이버 디맨드는 뭐냐면은 뭐죠? 기업에서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브 데이터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job hire, 이건 실제 고용이고요. 이거는 jolts
그 졸트 하이어고 하는 퀴신 뭐 어제 제 방송 들으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자발적인 턴오버 레이트 그리고 요거는 일시해고인데 자 먼저 보면은 여러분 이 데이터를 보실 때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 선들이 있어요. 요 가운데 선이 뭐냐면은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눈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먼저 실제 고용은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미 실제 JOLT 서베이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의 실제 고용 자체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가 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퀵 레이쇼, 자발적 퇴사자 비율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 레벨로 여기 보시면 그죠? 로 돌아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와 퀵 레이쇼를 봐서는 미국의 레이버 마켓이 거의 이제 비포 팬데믹, 비포 코로나의 마켓으로 거의 복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잡 오프닝이 줄거나 베이컨시가 늘면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아직 하나가 변곡점 안 온 게 있어요. 물론 보통 레이버 턴오버는 경기 나빠지면 이렇게 레이오프는 올라가는데 근데 마 대표 이건 아직 안 올라갔네요 라는데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위에 두 가지와 달리 졸트 레이오프는 이건 경기 침체 후행 지표입니다. 이거는 위에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리딩이고요. 얘는 레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 잡마켓 자체가 이제 코로나라는 특이상황에서 벗어나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복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잡 베이컨시가 떨어지면 원래는 바로 실업률이 쫙 증가를 해야 되는데 떨어지는데 계속 실업률이 4% 안에서 이렇게 매니저가 됐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에 거의 해소가 되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면 결국은 실업률이 증가하는 베버리지 커브에 이제 복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업률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부터 조금 더 나빠지면 실업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노모와 익세시브 잡 베이컨시 이제 잡 베이컨시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레이버 마켓의 컨디션이 더 이상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고민할 필요 없고 그 반면에 이제는 실업률이 올라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냐면 노동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노동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노동 데이터가 연준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소프트 랜딩, 실업률 4% 초반대 관리될 거라고 전망하고 다 플레이를 하는데, 물론 4% 초반에 관리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여러 가지 여건반으로 봐서는 4% 초반이 상방으로 뚫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달은 알 수 있지만은, 적어도 한 6개월에 12개월 보면은 실업률이 좀 더 위로 갈 수가 있다. 그럼 노동시장은 생각보다 더 나빠질 거고, 그럼 연준이 현재 9월 달에 25bp를 이날 전망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할 개연성도 있다. 그 모든가 디펜드 온 뭐에 달려있다? 레이버 마켓, 실업률에 달려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는 이제 실업률 리스크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우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그냥 소프트 랜딩이 이건 주식엔 좋아요. 근데 이렇게 물론 채권이 나쁘냐? 아니요, 채권도 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연준 점도표, 금년 말 점도표를 실업률이 상방으로 위로 뚫리면은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이겠죠? 반면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은 어떻게 된다? 더더욱 더 좋아진다. 단순하게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물론 이거 당연히 채권이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 있죠.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채권 레벨 1으로 좋아진다.
근데 시장의 예상과 달리 실업률이 연준의 어떤 연말 이어엔드 타겟을 위로 뚫어가면은 노동시장 급격히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레벨 2로 좋아진다. 더더욱 좋아진다. 그런데 이 가능성도 있다. 근데 레벨 2로 좋아진다면은 주식은 불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게 뭐 제가 연준 얘기를 좀 나눴지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될 게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 뭘 봐야 된다? 노동시장 봐야 된다.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더 우리 채권, 특히 국채 투자는 굿뉴스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밤 데이터 여러분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